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만은 이제 현재 한국 사회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의과대학 정원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경제학자들 모임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학회의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39명 가운데 38명, 97% 이상 정도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39명 가운데 단 한 명, 단 한 분의 경제학자, 주로 이제 교수분들이시죠. 이제 그분만 이제 의사 수 증가시키는 게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제 의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학자들에 대한 불만이나 또 불신 같은 것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일반인들은 대개 보도를 보고 못 느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경제학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38명 경제학자들이 왜 의사수를 늘려야 되는가, 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은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내려간다는 논리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렌트 시킹, 경제적 활동이나 본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익을 소수의 의사들이 누리고 있다는 이른바 지대 추구 행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그거를 이제 그냥 예사롭게 그냥 넘기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그 38명의 경제학자분들이 그 의사수 수급과 관련된 또 의료 실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들춰다보거나 또 현 상황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는 그런 럽보 기사를 보거나 이런 추가적인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으셨구나. 물론 이제 그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동안 배운 지식에 기초해 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의사 문제라는 것이 좀 사명감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일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경제학자들, 경제 교수들 입장에서는 지갑에 돈 들어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배웠던 교과서라든지 또 그런 경제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일반론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OECD 평균을 보게 되면 의사수가 적으니까 의사수를 늘려야 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사수를 적게 해서 의료 수가를 높게 받으려고 하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학위를 하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은 좀 진지하게 성실하게 왜 이 문제가 지금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10개월 동안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학구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입견을 놓고. 그런 움직임이 별로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지난 2월 달에 의료 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개진한 분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경제학과 교수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 김세직 교수만 직접 연구를 한 겁니다. 해서 그 결론이라는 것이 절대수에서는 의사수가 적지만
한국은 의료 장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사 1인당 의료 장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절대 의사 수는 적지만 그 의료 서비스의 총 공급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종류의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 이제 첫 번째 발표한 거는 그냥 자본 장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의사가 1인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장비가 우수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 수 절대수를 가지고 그냥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연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기고문을 보게 되면 이분이 추가적인 연구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추가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이라는 것이 향후 10년 동안 의료 서비스의 수요량은 연평균 1.3에서 1.9% 정도가 늘어나고 고령화를 다 감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 총 공급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2%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한국의 의료 서비스 총 공급량이 의료 서비스 수요량을 능가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내기가 힘들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거론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이라는 것은 민의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경고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앞으로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뭉갠 대가를 두고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지나친 경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미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 야대 여소 국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 공정성을 못 지켰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보도를 보고 38분의 대학교 교수분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발언했구나 하는 부분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첫째는 그분들이 답한 내용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선거가 여러분들 그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선거 데이터가 전부 다 여러분들 조작이 돼서 만들어지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한 사람 같으면 선거 데이터만 조금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건데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입을 다문 거지 않습니까? 통계학자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갑에 돈 들어오지 않는 일은 하기를 꺼려 하구나. 이번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앞으로 고생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뭐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자기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사회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이런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그런 사안들. 그러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나 의과대학의 이런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지갑에 돈 들어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대학 교수 정도 되면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무감이라도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들여다 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돈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려워지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이미 어렵지만 이제 뭐 다 노후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많이 어려워지면 또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모두가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인 겁니다. 감사합니다.